솔직히 저희 아이라면 초등 영어 수학 무조건 이렇게 시킵니다. 초등학부모님들 중 95%는 아마 이걸 제대로 모르고 잘못 접근하고 계실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해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영어 하나, 수학 하나가 아닌 영어와 수학을 동시에 잘하는 아이들 이렇게 공부합니다 라는 주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참, 그리고 교집합 스튜디오 저희 애청자분들께 2024년도 빅 선물이죠. 정말 큰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엄마대학 5기 무료 강의를 오늘부터 네. 신청받습니다. 그 얘기는 뒷부분에 자세하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놓치면 큰 후회하실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초등 때부터 영어 수학을 정말 잘 관리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중고등 올라가서 블랙홀 맞아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수학 어느 한 과목이라도 구멍이 나면 다 빨려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으로 수학이 고등 때 그래요. 고등 수학을 제대로 잡지 못한 아이들은 수학만 몰두하다가 수학에 또 기초가 없는 경우에 수학도 망하고 수학에 들이는 시간 때문에 다른 과목 공부도 못해서 전체적으로 다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는 도미노 현상처럼 다 무너져가는 그런 거. 그러니까 초등 때는 사실 그게 확 문제점이 그쵸. 있어 보이진 않지만 초등 때 토대를 잘못 만들면 그때부터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럼 지금 당장 영어가 부족하다 그러면 또 영어, 또 수학 하면 다른 과목들이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 이건 참 그죠. 걷잡을 수 없게 다 빨려 들어간다. 그러면 좀 잘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는 과목도 흔들리는 경우가 정말 많다. 그렇다 보니 중고등 최상위권, 최상위권까지 가지 않아도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아이들조차도 영어 수학을 동시에 잡아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영어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학 하나만 잘한다고 해서 상위권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어떤 문제점의 출발이 초등 때부터가 뭔가 잘못 세팅이 됐다라는 건데 그 원인이 뭘까요? 사실 두 과목이 굉장히 특성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거를 깨닫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과목인 건 알겠는데 이 두 과목이 어떻게 다른가? 사실 영어 수학은 너무 다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 한 과목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다른 과목을 안 좋아하는 경우들도 되게 많고 학부모님들도 학창시절에 경험해보셨을 거거든요. 나는 수학 같은 이렇게 뭔가 명확하고 이런 과목들은 좋아하는데 영어는 이상하게 예외도 많고 답이 너무 많아서 짜증나 뭐 이랬던 분들도 계시고 반대로 수학은 너무 복잡하고 이게 뭐 현실에서 과연 쓸 일인가 싶기도 맞아요. 한데 그런 생각을 하시기 쉽죠. 뭐 구분구조법 그래가면서 뭔가 이 배운다는 것 자체가 네네. 골치 아프다. 차라리 그냥 읽고 조금 두루뭉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문이과 특성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부분도 있긴 한데 사실 지금 그런 시대가 또 아니잖아요. 융합 그죠. 교육, 또 융합의 시대고 영어 수학 어느 한 과목이라도 구멍이 났을 때 사실 상위권은 힘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테고 반대로 영수가 균형 있게 잡힌다면 둘 다 당장은 최상위가 아니더라도 둘 다 어느 정도 잡혀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치고 올라가는 거 가능성이 매우 높죠. 남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이 두 과목의 특성이 다르다는 것 자체를 별로 인식하지 않는 거야. 그냥 통쳐서 뭐 문과, 이과 특성 정도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다르죠. 이 특성을 일단 이해해야 되고 이 특성을 이해하면 바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어를 수학처럼 공부를 하는 애들이 있어요. 분석을 하려거든. 자, 이제 물론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하죠. 어법 문제라던가 이제 문법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 뭐 어떤 걸 적용시킨다라는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 식의 접근으로는 금방 지치고 반대로 수학을 영어처럼 공부하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냥 두루뭉술하게 되게 수학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뭐 문제집을 보더라도 내가 이렇게 풀다가 아는 것 같아. 더 이상 깊이 있게 이제 해석을 보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 제대로 알게 되는 게 아닌데. 그렇죠. 수학을 영어처럼 하면 좀 느끼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감으로. 원인이랑 과정이랑 이런 것들이 이제 선후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언어는 그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말 느껴야 되는 부분들이 맞아요. 있죠. 그리고 조금 찜찜해도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수학은 그런 찜찜해서 식으로만 넘어가면 절대 안 되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명확하게 두 과목의 특성이 다른 만큼 접근하는 방식,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야 되는데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이건 대부분 사실 부모의 또 선생님의 잘못입니다. 이건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지만 아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선생님,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무조건 개입을 해서 코칭을 해주시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 이걸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영어는 좋아하고 잘하지만 수학을 싫어한다 그러면 그 싫어하는 이유 자체가 그거거든요. 자신이 없고 재미가 없고 네. 잘하지 못하니까. 근데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일러주면 희망이 생기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일 테고요. 자, 이제 이런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지만 또 하나의 원인은 바로 시간 투자의 불균형이 너무 심해요. 그러니까 영수를 동시에 잘해야 되는데 당연히 영어에만 올인한다 그러면 수학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수학을 좋아하고 영어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래 이거라도 해라 그러면서 수학에 집중을 하다 보면 사실 영어 할 시간이 없고 그죠. 또 공부 계획을 세울 때도 막 밀려 후순위로 있으면 밀리죠. 네, 후순위로 밀려 있으면 사실 잘하기가 어렵잖아. 이건 정말 개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로드맵을 짜는 건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아이 스스로는 편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하는 방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균형점 이거 학원 가서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아무리 대치동 학원에서도 각 과목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건 우리 부모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영어 학원 보내면 영어 잘하는 거에 관심이 있고 수학 학원 당연히 다른 과목 못해도 돼. 맞아요. 그냥 수학만 잘하면 물론 정말 그거는 좋은 의도긴 하겠죠. 수학을 정말 잘 해야 되니까지만 사실 아이는 영어 아이, 수학 아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아이는 하나인데 그 안에서의 밸런스를 갖춰주는 거는 사실 우리 학부모님들밖에 그 역할을 할 사람이 없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사실 학습 자체는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도 어느 정도 패자부활이 가능할 수 있어요. 양으로 놓고 보면. 그런데 이때 고착화된 어떤 태도나 습관은 절대 안 고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고3 때까지 간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초등 때 잘 잡지 못하면 한번 고착화가 일어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 사실 이제 손대기가 어려워요. 아시다시피 말 안 듣습니다. 맞아요. 이제 고학년부터도 그렇지만 중학교 한 2학년쯤 되면 뭐 부모가 그렇게 개입해서 뭔가 아이한테 뭔가 변화를 준다는 것 자체가 워낙 힘든 일이 되기 때문에 이거 진짜 초등학부모님들이 명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저희가 이미 원인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두 과목의 다른 특성을 일단 부모님부터 우리 엄마들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접근 방식,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거를 인식을 하셔야지만이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이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로드맵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어느 때 정말 해야 되는 거, 이때는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이런 것들의 우선순위 같은 걸 아셔야 저희가 그걸 또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로드맵은 학년별로 어떻게 달라져요? 저희가 교집합 스튜디오 영상에서도 이제 학년별로 비중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고 이 정도 시간은 공부해야 맞아요. 돼요. 이런 공부 시간. 말씀도 여러 번 드렸었죠. 그러니까 매년 달라져야 된다. 이를테면 조금 저학년, 중학년까지는 영어의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고학년이 됐을 때는 이게 이게 균형점을 갖고 오히려 마지막에는 수학에 조금 더 시간을 써줘야 된다. 저는 영어지만 오히려 영어 이기주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하면 중요하죠. 근데 영어만 잘한다고 해서 끝나는 부분이 아니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초등 때는 영어 하나 끝내야 된다. 이제 이게 뭐 어떤 지상 명령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딴 것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영어 이기주의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되고 이제 수학과의 밸런스. 물론 이 영어 수학도 사실은 근본적인 문해력이 또 바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밸런스를 로드맵을 갖춰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일주일 단위의 이 시간 계획도 밸런스를 갖춰야 돼요. 왜냐면 사실 하루는 조금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뭐 이제 공부 스케줄이나 학원 스케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근데 일주일은 이 일주일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 안에 영어하는 시간과 수학을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갖출 것인가. 이것도 학년마다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계획을 갖고 보셔야 되는데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학원에만 보내시거나 혹은 뭐 한 과목만 일단 해놓자 이제 이렇게만 생각을 하신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다 보면 1년, 2년 쌓이면 사실 이게 되게 편식이 심해지면 탈이 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머리 아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큰 마음 먹고
2024년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의 애청자분들을 위해서 큰 선물을 준비를 한 게 바로 엄마대학 5기입니다. 교집합 엄마대학 5기 무료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가기 끝날 때 살짝 예고를 하긴 했었어요. 그때 정말 폭발적인 관심들 언제 정말, 하냐고 네. 계속 문의를 주셨어요. 많이들 기다리고 계셨던 엄마대학 5기 주제는 바로 영어, 수학 동시에 잘하는 아이들은 초등 때 이렇게 공부합니다. 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죠. 저희가 정말 큰맘 먹고 네. 또 준비를 잘 해서 오늘 영상부터 지원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4월 22일이죠. 4월 22일 월요일부터 시작을 해서 5월 1일 수요일까지 총 6강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네, 이번 기수는 저녁에 개설이 됩니다. 네, 워킹맘 분들이 너무 많이들 아쉬워하셨어요. 네. 시간 좀 옮겨달라고. 자, 저녁 9시 반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워킹맘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하실 수 있는 정말 소중한 기회를 그죠. 꼭 잡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집합 엄마대학 5기에 대한 좀 안내를 간단하게 한번 드려볼게요. 1강은 오리엔테이션과 더불어서 영어, 수학 동시에 잘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에 대한 강의죠. 그래서 영어, 수학 과목의 과목적 특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균형 잡힌 공부가 어려운 이유랑 또 솔루션, 또 이런 이야기들 진행이 되고요. 2강, 3강은 수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요즘은 대학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부터 키우는 수학력 실전편. 실전편입니다. 네, 준비되어 있고요. 수학 교과서부터 문제집까지 실제적으로 100% 활용하는 추천법이라던가 문제집 추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고 학년별, 시기별, 학습 로드맵 그리고 심화와선의 학부모님들이 정말 관심 많으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시기별로 강약이랑 이런 것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적절한 균형점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에도 뭐 초등학부모님들이랑 관심 있으신 연산, 사고력, 그리고 문장제, 그 다음에 수학 사교육 이런 것들까지 학부모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수학학습 질문 베스트 5에 대해서도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4강은 성공한 자녀를 키운 부모의 공통점이라는 주제로 이건 우리 엄마들이 또 주인공이 되는 맞아요. 또 특별한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5, 6강은 영어입니다. 상위 1% 영어 실력 만들기 실전편이 또 준비가 되어 있죠. 대한민국 초, 중, 고 시기별 영어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 드릴 겁니다. 이걸 딱 보시면 우리 아이의 영어 공부의 방향성이 이렇게 잡혀야 되는구나 감이 오실 거고요. 이제 시기별 위기라든가 그 다음에 영어 학년별로 이제 해야 되는 것들 이게 정말 중요하죠. 그에 대한 말씀 드릴 거고 영어 문해력 너무 중요하죠. 네. 사실 수능 영어는 이제 문해력 싸움이죠. 그걸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단기간에 또 영어를 끌어올리는 전략 등 뭐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 마지막 이제 6강 수료식이 또 있죠. 네. 수료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강의 하나 뭐 듣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정식적으로 지원하시고 합격하시고 정말 대학생이 된 그런 마음으로 숙제 과제도 갑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실천적으로 해야 되는 말씀들 그런 강의이기 때문에 그냥 쓱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적극적으로 숙제도 하시고 또 인증도 하셔야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는 사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무료 강의로 하지만 사실 강의를 정말 이걸 제대로 들으시려면 한 100만 원 이상의 그런 수강료를 내셔야 되는 퀄리티의 강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이게 우리 아이들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저는 수천만 원 이상 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4기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후기 남겨주셨잖아요. 단순히 듣는 강의는 많아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한테 적용해가지고 어떻게 변화하는지까지 학부모님들이 실제로 그거를 이 강의를 듣는 중에 실천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건 사실 어렵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바로 강의를 듣고 바로 실천하고 과제를 하려면 그렇게라도 이제 만들어드리기 계기가 때문에 된다. 네. 게다가 아이들의 변화도 바로바로 느끼시는 맞아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희 교집합 엄마대학이 이제 벌써 5기잖아요. 1, 2, 3, 4기 저희 교집합 인스타그램 과제 인증한 것들, 아이들의 변화 모습들 이런 그 포스팅들 피드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아래에 저희 해시태그 알려드릴 테니까 이 해시태그 한번 검색해 보시면 네, 정말 한번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정말 올해 2024년 저희 교집합 스튜디오 애청자 원손님들을 위한 큰 선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네. 자, 무료 강의지만 정말 값어치는 저희가 그냥 강조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이 이 과정 안에서 크게 이루어질 수 있다. 신청 방법, 신청 링크 또는 자세한 설명은 아래 더보기 그리고 첫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큰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후회하실 겁니다. 네. 자, 바로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